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립경북대 글로컬대학 추진단이 글로컬 K사과대학 출범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립경북대는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의 60%가 경북에서 차지하는데 사과 주산지가 남부에서 강원권으로 북상함에 따라 재배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산 사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과대학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글로컬 K사과대학은 스스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형 농업인을 양성을 목표로 AI를 기반으로 한 병해충 예측, IoT 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년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생 모집은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며 접수는 국립경북대 홈페이지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장 에러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청년농들을 유입해서 사과 산업에서 기초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전 범위를 제대로 재배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노동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농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산, 학, 관, 연이 합심해서 또 새로운 첨단 교육 그리고 실험 실습을 강화한 그러한 심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가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13조 2천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지난해 확보액 대비 4,600여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북도는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전략이고 5극 3특 체제 구축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정부 예산 편성이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산림조합이 산불 대응 및 산림소득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진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산불 감시, 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임업인을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 대상이 아니라 소득과 산업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총 36억 원 규모로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총 18억 원을 출연합니다. 영양도서관이 영양읍 동서대로에 이전 신축 개관했습니다. 총 사업비 134억 9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영양도서관에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전용 자료실과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강당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영양구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을 통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광역의원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모두 184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수는 74명으로 지역구 63명,
비례 11명이 신청했습니다. 달서구 4선거구에 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은 110명으로 지역구 105명, 비례대표 5명이 신청했고 포항 1선거구, 안동 2, 경산 4, 의성 1, 영덕 선거구가 각각 4명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 권역의 미래 과제를, 이강희 의원은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경주 유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시의원들에게 SMR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하수 악취 민원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하수관로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탈취 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맨홀을 정비하면서 10년 넘게 지속된 악취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오가는 이곳에서는 그동안 하수 관로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보문단지 입구 식당가와 북군마을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기 전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하고 난 후에는 냄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냄새가 어느 정도 심했나요? 막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 막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공사하고 냄새가 잘 안 나고 상쾌합니다. 경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하수관로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와 수질 분석 결과 생활 하수와 음식물 폐수 등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해당 구간에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다층 구조의 하수관로 탈취탑을 설치하고 탈취제를 자동으로 투입하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동그란 형태의 메디아에 물을 분사해 악취를 제거하는 과정을 2단계로 거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기존 노후 맨홀을 냄새 차단 기능이 있는 잠금식 맨홀로 교체했습니다. 북군마을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25곳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9천만 원. 대규모 하수관로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 8억 원과 비교해 7억 원 이상 절감하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하수관로 내 다층 구조의 탈취탑을 설치하고 성수기 및 하재기를 대비하여 탈취제를 자동 투입하는 등 자체 연구 개발한 탈취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문 관광단지는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인 만큼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맨홀에서 악취가 올라와 코를 막고 지나던 관광지 입구.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층 쾌적해진 환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군이 지역 내 일반 음식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영업주와 종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메뉴 개발 집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에 진행되며 업소별 주 메뉴를 돋보이게 할 특색 있는 밑반찬 개발과 조리 방법 개선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신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 전략을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음식점의 메뉴 수준을 높이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시립박물관 별관 전시실에서 물속의 보물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몰마을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댐 건설로 인해 수중으로 사라진 예안면 부포리와 귀단리, 도산면 토계리와 동부리, 임하면과 임동면 등의 모습과 역사,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12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사진전은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북 청도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화상 진료 사업을 확대합니다.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진료 편의를 높이는 원격 협진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역 10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환자가 화상 장비를 통해 인근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35건이었던 원격 협진 실적을 올해 200건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 동구가 농경지와 산림 인접 지역에 야간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중순까지 야간 불법 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동구는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소각이나 방화 행위가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예천군에서 진행된 2026년도 1분기 경북 시군 체육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제64회 경상북도민 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 예천군은 개회식과 폐회식 준비 상황과 경기장 정비, 선수단 수용 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대회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64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예천과 안동에서 진행되며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다양한 종목에서 우열을 가릴 전망입니다. 영주시와 영주우체국,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는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등기 우편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내용을 회신해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는 대상자 추천과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를 맡고 영주우체국은 등기 우편 전달과 체크리스트 회신을 담당합니다.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등기 물품의 구성과 조달, 포장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 가구 가운데 집중관리 대상 88명으로 월 2회 안부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 내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은 정책 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모든 걸 계약 모든 거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단위 선거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축제기간이라고 스스로들 명명을 하고 있어요.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에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 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란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유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 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 공중 케이블 정비 공모 사업에 안동, 경주, 김천 등 경북 도내 3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신주와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통신 전력 케이블과 사용하지 않는 폐선로를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군 가운데 경북에서만 3개 시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비 사업자가 약 20억 원 규모의 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산림환경연구원 21개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산사태 예방 대응 체계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사방시설 등 6,500여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상태와 대피소 운영,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상황, 사방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제도 개선 건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